네, 이번에는 수동태가 안 되는 주의할 자동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주의할 타동사 같은 자동사. 자, 타동사 같은 자동사예요. 타동사 같은 자동사. 즉,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의 문장이 수동태가 되는 것은 능동태의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문장의 주어로 되는 것이므로 문장의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즉, 동사가 타동사여야 한다. 즉,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자, 얘가 수동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이 동사가 B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내가 닦았다 창문을. 그럼 창문이 닦였다 나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목적어가 있는 이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죠. 목적어. 그래서 수동태가 된다는 거는 타동사 이해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자동사는 수동태 문장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자동사는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안 돼요. 그런데 수동태 관련된 문법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가 뭐냐면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동사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마치 수동태 형태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 동사. 우리가 우리 국어 문법에 수동전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일이고 우추인가요? 자, 그래서 뭐뭐 되어진다, 뭐뭐 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면 수동태 같은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사실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안 되는 동사.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혼돈이 오기 때문에 나오는, 자, 우리 특히 편입이나 공무원 영어 등에도 많이 나오는, 자, 그런 동사들이죠. 자, 7개입니다. 많죠? 영어에 많은데 그중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하면 항상 능동태란 말은 자동사란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꾸로죠. 수동태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뭐다? 타동사란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게 쓰임이죠. 뭐뭐처럼 보이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수동태 같지만, 수동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이에요. 동의어는 appear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 appear는 나타나도 있죠. 역시 무조건 자동사예요. 쓰임과 appear는.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면, 그가 행복해 보였다. He was seemed happy. 이름 틀리다는 얘기죠. 이름 틀리다. 왜? 보이다지만 여긴 과거 보였다. 이지만 쓰임이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seemed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nsist라는 동사입니다. consist도 여러 가지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consist of는 구성되다. 되다 그러니까 꼭 자동사 같대요. 그죠? consist in은 놓여있다. 놓다가 아니라 놓여있다 이러니까 수동태 같지만 자동사예요. be consist of는 be composed of랑 동의어고요. consist in은 lie in, 어디에 놓여있다라는 이 자동사들입니다. 다음, belong to죠. 뭐뭐를 포함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속하답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또 전치사가 온 거죠. 앞에 consist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속하다. 다음 suffer입니다. suffer는 from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의미상에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suffer from은 사실이고 suffer는 어떤 경향,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죠. 고통받다. 받다지만 자동사다. 그 뒤에 목적어가 from 때문에 오긴 하지만 수동태를 안 쓰는 자동사다. 자, 5번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생하다를 알고 있는데 우연히 뭐뭐하다는 뜻도 있어요. 물론 발생하다 할 때는 occur란 뜻이에요. occur랑 동의어고 우연히 뭐뭐하다 할 때는 이 happen이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It happened. 현재면 happens, 과거면 happened겠죠? 자, 투부정사나 대절이 옵니다. 투부는 대절이 오면 이때는 자동사라서 완전 자동사로서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urn out to be. to be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까 seem도 to be가 생략할 수 있는데, turn out to be 하면 뭐뭐라고, to be 이하라고, to be 형용사 분사 오겠죠? 뭐뭐라고 드러나다, 판명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7가지 동사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동태가 안 되는 주의할 타동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설명이 있겠지만 타동사들은 수동태가 되죠.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 보시면 우리가 다 아다시피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즉 과거분사를 비동사 뒤에 써서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앞에 있는 비동사가 조동사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과거분사가 본동사이고요.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하고, 그죠? 자, 목적어가 있는 능동태 문장, 즉 3형식, 4형식, 5형식과 같은 목적어가 있는 이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을 합니다. 자,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을 하면, 자, 타동사를 어떻게 바꿔요? 네, 수동태로 변환을 하는 거죠. 네. 자동사는 목적어 없으므로 수동태로 변환이 안 돼요. 즉, 수동태가 된다는 것 자체는 목적어가 원래 있었다. 즉, 동사가 타동사다. 다 같은 얘기죠. 네. 자, 그런데 수동태가 안 되는 타동사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수동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대부분의 타동사들은 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데, 타동사들 중에서 어떤 타동사냐면,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동태에서 주어의 의지로 되어질 수 없는 의미의 동사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동사를 보시고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동사는 수동태 변환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봅시다. resemble입니다. resemble은 우리말로 뭐뭐와 닮다예요. 그래서 she resembles her mother. 그녀는 그녀의 엄마를 닮았다. 자, 일종의 상태 동사죠. 자,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된다고 언어적으로 우리 이해해 보자고요. 자, 가끔 제가 이제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나 구글에 질문 올린 것들 가끔 봅니다. 답을 뭐 다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봅니다. 왜냐하면 주로 어떤 질문이 올라오나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나 라는 건 이제 제가 보기 위해서인데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동사 왜 수동태 안 되냐고. 자, 보세요. 우리말로 이해해 보자고요. 언어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영어라서 그러고 뭐 불어라서 다르고 아니라, 자, 언어니까 보세요. 그녀가 엄마를 닮았는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의해 닮아졌다죠.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아까 말씀드린 수동태에서 주어 의지로 되어질 수 없는 의미의 동사가 그 얘기예요. 자, 수동태로 바꿨을 때 주어 의지, her mother가 목적어인데 얘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가 되면 her mother is resembled 이렇게 되잖아요. 그녀의 엄마가 닮아졌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동사 대표적으로 제가 7개를 넣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동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 안 되는 동사, 타동사인데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가 7개가 다라는 게 아니고 또 있는데, 자, 자동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동사인데 안 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했을 때 그 수동태의 동사의 의미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엄마가 그녀에 닮아졌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 안 되고요. 비용이 들다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만큼의. Overwork costs her health. 과로가 그녀에게 비용을 들겠다. 이때 cost는 정확히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대가를. 그래서 그녀의 건강을 희생한 거죠. 그러면 그녀의 건강이 대가를 치러졌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동태 안 됩니다. become, 어울리다. 꼭 알아둡니다. 타동사로 뭐뭐 되다가 아니라, 그래서 her dress becomes her so much. 그녀의 그 옷이 그녀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 아주 많이 잘 어울린다. 이런 뜻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녀가 어울려진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수동태 안 됩니다. lack, 부족하다, 결핍하다, 뭐뭐가 부족하다, 결핍하다. 보시면 she lacks care in her work. 그녀는 그녀의 일에 주의력이 부족해. 세미콜론. 그래서 it's never well done. 잘 되지 않아. 그죠? 결코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하다. 그럼 주의력이 부족해졌다? 이상하죠? 그래서 수동태 안 됩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녀는 그녀의 big tract of land. 큰 땅을 소유했다? 소유진다?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된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되는 게 아니라 뭐 쟁취됐다, 얻어졌다, 구매되었다. 이건 말이 되지만, 그죠? escape, 모면하다. 이거 질문이 꽤 많더라고요. 왜 이게 수동태였냐? 보세요. I escape poverty in the end. 나는 결국 마침내 가난에서 벗어난다. escaped, 과거서 쓰면 벗어났다. 벗어난다. 가난이 벗어나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벗어난 거예요. 그죠? 나에 의해서 가난이 벗겨진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겪다 경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을이 has undergone great change. 큰 변화를 겪었다. 겪어진 게 아니라 겪었다입니다. 그래서 타동사인데 수동태 안 되는 이유는 언어적으로 이해하셔라. 수동태가 됐을 때 수동태 의미로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녀가 닮아졌다? 말이 안 되죠?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정동사의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쓰이는 자 그런 형태죠. 자 보시면 자 감정 표현의 동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들은 주로예요.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동사들은 주로 타동사다.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주어의 감정을 나타내려면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내가 너를 기쁘게 하다예요. 그러면 주어의 감정, 네가 기뻐하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You are가 되겠죠. You are pleased. 이렇게 수동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동태를 사용한다. 그게 이 얘기예요. 감정 표현의 동사들이 수동태로 사용됐을 때 뒤에 함께 사용되는 전치사에 주의한다. 그죠? 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그죠?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많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전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전에 보시면 이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아니면 자동사일 때 뒤에 목적어가 오면 다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못 오죠. 그러니까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려면 이 앞에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이 전치사를 어떤 걸 쓸지 사전에 다 있어요. 주로 어떤 전치사 쓴다. 이럴 땐 이런 전치사, 이럴 땐 이런 전치사. 어떤 동사는 딱 하나의 전치사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be 플러스 pp 수동태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 전치사의 종류가 이 be 플러스 pp 이렇게 감정 표현의 동사의 수동태에서는 전치사가 주로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많이 나온 20가지를 뽑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있으니까 여기도 뒤에 목적어 오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우리가 자동사건 be 플러스 pp 모든 동사 뒤에 전치사가 보이면 그 전치사를 항상 눈여겨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치사 복잡해요. 의미도 많고 종류도 많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전치사예요. 원어민들도 헷갈려요. 이게 뭐 전치사 뭐가 더 적당하지? 헷갈려요. 그래서 구글 가보면 원어민들이 서로 막 질문합니다. 어느 전치사가 더 좋은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실 것보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치사가 보인다. 그러면 이 어떤 동사와 함께 이런 전치사 쓰는구나를 평소에 이것 20개는 기본 외우시고 평소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죠? 자, 그래서 amazed 놀라다, amused with 즐거워하다, annoyed with 짜증나다, bored with to 따분해하다, confused with 혼란스러워하다, depressed with 우울해하다, be disappointed 실망하다 with at 이죠? 그 다음에 be disgusted at and with 역겨워하다, be embarrassed with 당황하다, be excited with 많이 보죠? 흥분하다, be exhausted with 어디어디 지치다, be frightened at of 무서워하다, frustrated with는 절망하다, be interested 많이 보이죠? in 많이 보잖아요. 그죠? 관심 갖다, pleased with 기뻐하다, be satisfied with 만족하다, be shocked at shocked to 충격받다, be surprised at 놀라다, be tired with of 피곤해하다, 실증나다, be worried about 걱정하다.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온 이 모든 전치사들을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다 확인을 평소에 늘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평소에 학습이 중요해요. 그냥 이런 표가 있으면 외우고 평소 학습할 때 안 하면 당연히 까먹습니다. 외운 건. 그래서 지금 외워두시고 앞으로도 항상 이것도 까먹어요. 다 기억하면 뭐 당연히 천재도 다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늘 자주자주 독해할 때마다 문장을 볼 때마다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려요. 예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능동이죠. 그러니까 the news surprised them. 뉴스가 그들을 놀라게 하다. 타동사예요. 근데 그들이 놀라요. 얘가 주어로 가죠. 그래서 주어의 감정은 수동태다. 그게 이 얘기죠. 그들이 놀란 거예요. 자, surprised 전치사 못 썼죠? at the news.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하다 surprised 보이면 surprised at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be pleased with, I was pleased with gift. 선물에 기뻤다. 투부정사 오기도 합니다. 투부정사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 Be satisfied. We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 우리는 결과에 만족한다. Is he much interested? 그는 많이 관심이 있니? 음악에? 이렇게. 나는 걷는 게 지쳤어. 너무 힘들어. I'm tired of 하면 뭐예요? 실증 나는 거죠. 나는 이제 계란에 실증 났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 동사는 주로 타동사다. 주어의 감정이면 감정을 표현할 땐 뭐다? 수동태를 쓴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by 플러스 행위자의 생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수동태 있죠? 우리 B 플러스 PP의 수동태에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 왜 by 행위자 없어요? 언제 생략해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서 제가 5분 구위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수동태의 by 행위자. 전치사구죠. 수식어구예요. 전치사 by고, 자, 목적어로 행위자가 온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단 생략이 가능하죠. 수식어구니까. 또 수동태 중 약 80% 정도는 주체가 없어요. by 행위자 얘가 생략된 경우가 아주 많죠. 자,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보세요. 자, 수동태에서 by 행위자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보실까요? English is taught. 영어는 배워지죠. 근데 누가 가르치니까 중요하겠죠. By Bob Smith. 누구죠? 저가 아니네요. The telephone was invented. 자, 전화기가 발명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발명했지? By Alexander Graham Bell 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누가 했는지 그게 중요할 때만 쓴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총 4가지 경우로 정리를 했는데요. 주체가 일반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 이기 때문에 바이행위자 생략한 거죠. Spanish spoken. 스페인어가 말해지죠. 멕시코에서. 당연히 사람들에서 말하겠죠. 돼지하고 소가 말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Rice is grown in Asia. 쌀이 재배되죠. 누구에서? 당연히 사람들이 의해죠. 옆집에 우리 강아지가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this song is loved. 이 노래는 사랑받죠?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죠? 고양이들한테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고양이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람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생략을 한다는 거죠. 네. 또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he was killed in the war in 1091년 전쟁에서 살해를 당했어. 죽임을 당했어요. 전사한 거죠.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죠. 뭐 총알인지 대포인지 그죠?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전사한 거는 그죠?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요. 두 번째, my bag was stolen on the bus. 자, 내 가방이 분실됐어요. 버스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모르죠. 누군지 알았으면 벌써 찾았겠죠. 그죠? 도둑이 누군지 알았을 테니까.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흘린 건지 뭐 모르지만 아무튼 그 주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생략한다라는 겁니다. 네. 또 주체를 서로 알거나 추측이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게 볼까요? 자, 덴버 포트 위드 벤가 싸웠죠. 덴버가 맞았어요. 누가 때렸겠어요? 갑자기 제3의 누가 갑자기 제가 때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싸웠는데 덴버가 맞았으니까 당연히 벤이 때렸겠죠. I was invited to Jane's birthday party. 제인의 생일 파티에 초대됐어요. 누가 초대했을까요? 당연히 제인이 초대해야 갈 수 있으니까. 제인이, 여기선 벤이, 여기선 제인이.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The game was delayed. 게임이 지연되었어요. Because one of the players was injured. 자, 지연되었어요. 누가 지연시켰을까요? 진행 측에서 당연히, 그죠? 지연시켰겠죠. 연기시켰겠죠. 왜? 선수 중 한 명이 다쳤대요. 자, 누가 부상당하게 했을까요? 제가 넘어뜨렸을까? 아니죠. 경기하다가죠. 그죠? 경기하다가 누구랑 부딪히든지, 그죠? 해서, 부상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문맥상 상황으로 봤을 때 주체를 알고 있거나, 추측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또, 동작을 행한 사람보다 동작이 대상이 된 사물의 행동에 중점을 두는 경우입니다. 주로 과학적 사실의 기술을 하는 글이나 신문기사, 과학적 사실을 기술하는 자, 글이나 신문기사 같은 문어체에서 많은데 보시면 이런 거죠. 물이 분해되어 oxygen and hydrogen, 산소와 수소로, 그죠? 이런 거는 동작의 대상, 자연에 의해서죠. 당연히 자연에 의해서인데 이게 중요한 거죠. 물이 분리되는 거, 이거로. 과학적 사실이에요. Pyramid was built, 지어졌죠? AD 400,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피라미드가 지어진 거에 대한 얘기. 그죠? 이렇게 과학적 사실이나 또 이런 상식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일 때는 당연히 주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앞에 있는 주어가 핵심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그래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쓰는 거고, 그건 또 따로 오분구에서 정리해놨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